안녕하십니까. 최병남 교수입니다. 전기기능장 PLC 75회 3일차 타임차트 1번 문제입니다. 1일차, 2일차 타임차트 1번 문제에서는 1일차에서는 각 출력에 대해서 병렬로 요구 조건이 2개씩 해서 병렬로 왔었고요. 2일차에서는 적게는 3개, 많게는 4개가 왔는데요. 3일차에서는 각 출력마다 병렬로 요구 조건이 2개씩 왔다라는 점을 보더라도 2일차보다는 조금 더 타임차트 1번 문제가 쉽게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형상의 변화도 A 모드와 B 모드에 대해서 어떤 복잡한 형상이 아니라 A 모드에서는 0에서 8까지, 그 다음 PLB의 경우에는 PLA가 동작하지 않을 때 동작해도 되기 때문에 비교적 타임차트 1번 문제 프레임 짜기는 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3일차에 대해서 동작사항과 알고리즘을 보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사항입니다. 첫 번째, SSA, SSB 입력에 의해 특정 제어 모드가 선택되어 있는 동안 해당 타임차트의 동작은 계속된다. SSA ON 1일 때 A 접점, SSB OFF일 때 0일 때 B 접점일 때 자, 1번 타임차트 제어 모드가 선택되고 SSA가 ON/OFF 변경에 따라 1에서 0으로 바뀌는 순간 제어 모드는 해제되고 모든 동작은 초기화된다고 했습니다. 3번, 4번에서 PBAB, 즉 푸시 버튼 폴링 엣지 눌렀다 놓는 순간 타임 차트와 같이 첫 번째 형상의 순차 동작과 두 번째 형상의 순차 동작의 제어에 대해서 우리는 A 모드, B 모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5번에서는 PBC 폴링 엣지 시 모든 동작은 초기화된다. 즉 1일차, 2일차, 3일차 모두 다 동작 사항에서는 SSA와 PBC에 대해서 초기화에 대해서 즉 정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감독관마다 SSB에 대해서 돌리는 분들이 전국에서 어쩌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조건으로 정지의 조건으로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 오프일 때 직렬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직렬인 관계일 때 1번 타임차트 제어 모드가 선택된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오프에서 ON으로 돌리는 순간 선택이 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조건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조건도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6번 출력부가 제어될 때 다른 입력에 의한 동작 변화는 없다. 자, AB 모드에 대한 인터럽 문제가 3일차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동작 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 타임 차트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보고 나서 자, 타임 차트 분석 후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력부 5개에 대한 요구 조건, 즉 알고리즘인데 5개에 대한 요구 조건은 무엇인가? 출력부 PLA에서 PLE까지 자, 입력부 SSA, SSB, PBABC에 의해서 ON/OFF 제어된다는 점과 특히 A 모드와 B 모드는 PBA에 의해서 PBB에 의해서 제어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AB 모드는 모두 인터럽 캐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1일차, 2일차, 3일차도 똑같이 뭐다? 우리가 알고리즘, 즉 출력 5개에 대한 요구 조건은 변화가 없다라는 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력의 조건에 필요한 주명령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5개에 대한 요구 조건. 지금 현재 3일차에서는 이 출력 램프, 각각 출력 램프 5개 다 모두 다 우리가 병렬로 조건이 뭐다? 조건 1에 대한 동작이 왔고 그 다음 조건 2에 대한 동작, 즉 타임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병렬로 해서 전부 다 2개씩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일차에 레도도 로직이랑 변화가 없다라는 점, 다만 형상만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 입력은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셀렉터 스위치, 선택 스위치가 되겠죠. 이 선택 스위치가 평상시에는 오프인 상태에서 온 상태로 돌리는 순간, 즉 SSA가 자, 1일 때 SSA가 1일 때
A 접점, SSB가 0일 때, B 접점일 때, 즉 셀렉터 스위치가 SSA는 오프에서 온으로 돌리는 순간 1이라는 신호가 들어오면서 신호가 들어야겠죠. 그죠? 그렇다고 하면 SSB는 뭐다? 오프인 상태로 그대로 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개의 관계가 뭐다? 직렬일 때, 즉 AND가 되겠죠. 그죠? AND. 직렬일 때 PBA를 자, 네거티브, 즉 뭐예요? 펄스라 그죠? 우리가 미쓰비시에서는 하강 펄스 기호로 LD 기호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LS 산전은 N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비교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이게 결국에는 하강 네거티브 하강 펄스구나. 뭐 은변한 검출 저점이라고 하고 뭐 하강 펄스 또 그다음에 눌렀다 놓는 순간 어떤 여러 용어도 많이 사용하지만 결국에는 뭐다? 눌렀다 놓는 순간 하강 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거티브에 대해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우리가 폴링 엣지, 라이징 엣지도 막 쓰는데 결국에는 폴링은 F, 라이징은 R. 그래서 F는 N, 하강 펄스, R은 뭐다? 상승 펄스에서 P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그라미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은 얘는 동그라미가 없고 이건 동그라미가 있죠. 어떤 형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가지고 가도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직렬인 관계에서 PBA 눌렀다 놓는 순간 신호가 들어가면서 뭐가 시간에 대한 어떤 값을 가지고 이 출력 램프 5개를 동작시키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 PLC에서 자, XGB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CPU 기종을. 자, 그렇다고 한다면 타이머에 대한 종류가 5개가 있지만 그중에 가산 타이머는 TON과 TMR이 있습니다. 하지만 TMR은 적산 타이머이기 때문에 사용하지가 않고 자 보통 우리가 감산 타이머로 모노스 테이블 TMON을 쓰는데 물론 TMON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이 PLC 전기기능자 자격증을 빨리 따기 위해서는 PLC를 프로그램함에 있어서 정확한 알고리즘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TO에 썼다가 어떨 때는 TMO에 썼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1번 문제는 오로지 뭐다? 현재 우리가 간연도 문제에서 본다면은 TON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점. 그 다음 TMO에는 간혹 가다가 어디에 쓴다? 우리가 간혹 가다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초 응용을 보면 또 이해가 되겠지만 2번 문제에서도 적절하게 사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TO에는 결국에는 가산 타이머로서 우리가 정기적 시퀀스에서 뭐다? 한시 동작 순시 복귀 타이머다. 그 다음 비교 연산을 쓰는데 뭐다? 그냥 비교 연산 쓰지 말고 뭐다? 데이터 3개를 비교할 수 있는 명령어를 사용하자라고 계속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번 문제도 자, 3일차 타임 차트 1번도 출력 조건에 필요한 주명령어가 1일차, 2일차, 3일차 똑같다라는 점. 그 다음 또 늘 강조하지만 프레임 작성 순서는 항상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봤는데요. 이제 타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차 타임 차트입니다. 먼저 SSA가 1일 때 SSB가 0일 때 PBA가 1일 때 이런 일인데 푸시 버튼 뭐예요? 폴링 엣지, 즉 하강 펄스 네거티브라고 했죠. 그죠? 네거티브일 때. 그 다음 PBB의 라이징 엣지가 왔는데 이 라이징 엣지는 결국에는 우리가 PBA가 여기서도 B 모드에서도 폴링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안 된다? 무시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레도도 즉 PLC 프레임어블 로직의 어떤 레도도를 어떤 구조로 갖냐면은 자 SSA 1 A 접점, SSB 0, 자 B 접점, 그 다음 PBA 네거티브, 그 다음 각 출력마다 이 A 모드에 대해서, 그 다음 B 모드에 대해서 우리가 정지되는 조건의 B 접점인 타이머, 그 다음에 인터로캐로인 B 접점과 그 다음 정지할 수 있는 또 B 접점이 왔습니다. 그죠? B 점이 왔고 이제 TON이 오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늘 계속했는데 이 자기유지 회로에 대해서 M1이라고 가정한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라이징 엣지, 즉 A 모드가 동작하고 있을 때 PBB를 눌러도 즉 타이머를 동작시킬 수 있는 어떤 로직에 대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레더도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뭐다? 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럽 회로는 결국에는 물론 우리가 시퀀스 회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되지만 프레임 짤 때는 여러분들이 현재 비트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0과 1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호, 즉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우리가 신호는 이 유니트를 동작하기 위해서 0과 1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라이징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레더드에다가 언급을 안 하게 되면 사실상 수행할 수 있는 아무런 방해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결론적으로는 그 이유는 뭐다? 우리 출력 5개에 대한 동작에 얘가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해당 사항이 있는 거는 라이징이 아닌 뭐다? 폴링, 즉 폴링에 의해서는 아무리 주어도 들어가지 않겠죠. 그 폴링의 조건만 주면 되겠죠. 결국에는 PL ABCD와 PL ABCD의 AB 모두에 동작되는 조건의 입력 신호가 폴링이라는 점을 감안하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인터럽 회로에서 우리가 라이징을 우리가 타임 차트에 준다 하더라도 레더드에다가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 0, 1일 때 자, 가지고 오고 자, 그러면은 A 모드도 다 자, 1일차, 2차처럼 똑같이 봐야겠죠. 뭐다? A 모드. 그다음 타이머는 뭘로 할 거냐? T1으로 할 거다. 그다음에 B 모드 T2로 하겠다. 자, 온 딜레이 타이머로 쓴다. 뭐다? M1으로 쓰겠다. 내부 릴레이. 두 번째 B 모드는 M2로 쓰겠다. 그다음 시간에 대해서 반복이다, 반복 아니다, 반복 아니다. 그다음 시간에 대해서 반복이다, 반복 아니다라는 점. 이렇게만 기준을 잡고 그다음 직렬인 관계에서 즉 SSA와 SSB와 PBA의 이 세 가지의 직렬인 조건인 상태에서 무엇을 동작시킨다? 출력 5개, 즉 타임 차트에 있는 어떤 시간적 변화에 따라서 동작할 수 있도록 이 T1의 설정값을 먼저 찾아야겠죠. 그 설정값이 뭐다? 우리가 0에서 시작해서 8이 왔고 그 다음에 2초가 왔습니다. 따라서 3일차도 뭐다? 10초라는 거. 그 다음에 B 모드도 0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지점이 6과 2가 있기 때문에 몇 초다? 10초라는 점. 그리고 현재 시험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적 표현을 안 하고 우리가 칸수로 미묘하게 표시를 했는데 그 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긴 거를 값과 그 다음 그 칸에 기준된 값을 비교하면은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따로 별도로 설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 값을 정했는데 다 뭐다? T1 값과 T2의 값은 설정 값이 100이 된다. 자 뭐다? 100ms에 다니기 때문에 100을 주면 10초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0에서 자 여기서 79인데 자 일단 8 했어요. 그 다음 8에서 10인데 설정값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딱 번뜩이면서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다? 10초인데 PLB는 결국에는 뭐다? PLA가 동작하지 않을 때 즉 B접점이 되겠죠. 그죠? 낫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서 PLB가 동작할 때는 동작하지 않다가 동작하지 않으면 바로 B접점에 의해서 신호가 들어오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PLB는 우리가 비교연산 3개로 해서 자 80에서 T1이 99까지 또는 T1이 80 이상일 때 이 두 개 중에 물론 선택해서 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거 하나로도 끝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PLC는 2에서 8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고 그 다음 PLD도 뭐야? 0에서 2로 가져간 다음에 PLE의 경우는 뭐다? 똑같이 뭐다? PLD의 낫이겠죠. 그죠? 따라서 PLD의 B접점을 주면은 또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A 모드에서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B 모드에서, 자, B 모드에서도 봤더니, PLA를 가져가고 나서 낫이 왔어요. 그죠? 따라서 PLB에서도 그대로 얘는 뭐다? PLA에 비저점을 가도 되고, 또 반대로 이 부분을 우리가 비교 연산을 통해서 T2로 가져간다면은 결국에는 PLA를 봤을 때는 PLB의 낫이 되기 때문에 PLB의 비접점을 통해서 간단하게 PLA를 표현할 수 있다. 단 어떤 조건일 때 여기에 반드시 B모드와 관련된 뭐다? T2이기 때문에 M2를 반드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또 타임 차트를 통해서 조금 짧게 빨리 할 수가 있겠죠. 그 3일차 타임 차트 1번 문제는 비교적 우리가 논리적으로 가면은 프레임을 더 빨리 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타임 차트를 봤는데 프레임을 한 번 더 보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5회) 3일차 타임 차트 1번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1일차, 2일차 보다 보면은 레도도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먼저 SSA가 1이라는 신호가 들을 때 A 접점, 0일 때 B 접점, PBA가 네거티브 1이라는 신호가 들어올 때, 즉 이 세 개는 뭐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뭐다? 프레임 CPU 내에서 움직이는 프레임인데, 자, 우리가 처음부터 이걸 넣을 수는 없고 뭐다? 저 세 개를 넣고 나서 바로 F10, 물론 이 두 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F10, TON, T1, 우리가 이미 T1, T2는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전기 기능장은 5시간 내에서 PLC를 무조건 50분 안에 끝내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1번 문제는 뭐다? 목표, 우리 목표 뭐다? 5분이다, 5분. 5분에 끝내는 걸 목표로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약속했듯이 뭐다? 우리 타임 차트 1번 문제는 타이머에 대한 온 딜레이 타이머든 그 다음 가산 타이머 말고 감산 타이머에 대한 모노스텝으로 쓰더라도 뭐다? 타이머의 영역 번호는 T1이다. 첫 번째 모드랑 두 번째 모드는 뭐다? T2라고 약속을 하자고 했죠. 그죠? 따라서 T1, 자, 설정값 했던 거 100. 그죠? 그 다음에 타이머 옆에다가 온 딜레이 타이머이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다가 뭐 준다? M1을 해준다. 그리고 나서 푸시 버튼이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뭐다? 우리가 자기 유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버튼에다가 뭘 해준다? 내부 릴레이 출력, 즉 자기 자신의 출력을 여기에다가 넣어주면은 처음에는 PBA에서 신호가 들어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PBA의 한 스캔의 신호가 보내면 끝나는데 이 신호가 없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 똑같이 B 모드도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1번, 그 다음부터 2번이 되겠죠. 쭉 가는 상태에서 그 다음 이 중간에 있는 이 세 개 부분, 즉 반복일 때는 이 타이머에다가 비접점을 주면 되지만 반복이 아닐 때는 결국에는 이 자기 유지회로 M1을 끊어주면 되기 때문에 출력에 들어가는 신호를 끊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타이머의 직렬 라인에다가 비접점을 주게 되면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T1이 오고 그 다음 뭐다? 인터로게로 M2가 오고 그 다음 뭐다? 정지에 되는 조건인데 만약에 여기가 우리가 라이징 엣지나 접점이 왔다고 한다면 A접점이 왔다고 한다면은 쉽게 B접점으로 해서 즉 PBC를 폴링이냐 그냥 일반으로 왔냐. 그냥 폴링은 우리가 접점하고 똑같다고 했죠. 따라서 B접점을 주면 되는데 네거티브 즉 라이징이 왔으면 B접점을 주면 되는데 폴링이 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폴링의 조건을 따로 만들어 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SSA의 A접점과 SSB의 B접점인데 제가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여기에 네거티브. 무엇이? PBC의 자, 펄스 한 스캔을 받아서 M0를 한 스캔만 동작시켜도 이 접점을 쉽게 동작시켜서 우리가 한 스캔만 주게 되면은 이 B접점이 순간적으로 A로 바뀌었다가 다시 B로 돌아간다면은 순간 M1과 M2를 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구조, 즉 입력부에 대한 이 타임 차트 1번에 대해서 입력부 구조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출력부 5개를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출력부 5개를 이제 보게 되면은 5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교재에는 수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반드시 뭐가 된다? 네거티브인 PBC가 와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 5개를 먼저 라인을 그리고 나서 자, 첫 번째 PLA의 요구 조건은 무엇인가? PLA는 뭐다? A 모드와 B 모드의 조건이 있는데 각각 뭐다? 한 개씩 조건이 있다. A 모드의 조건 하나와 B 모드의 조건 하나, 즉 병렬로 2개가 왔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다? A 모드의 0에서 몇 가지? 80까지 8초 동안 동작되는 부분과 그 다음 두 번째 모드인 M2, 즉 T2는 2초에서 계속 동작하는 게 되겠죠. 그죠? 99까지. 제가 이 부분 또 다시 한번 또 강조 드리지만 뭐와 같다? 자, 이 조건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비교 연산 뭐가 T2가 20보다 클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다음에 데이터 세개 비교는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넣으면은 20에서 뭐다? 99까지. 즉 20 이상 99 이하이기 때문에 99를 포함하겠죠. 그죠? 그래서 100이라는 신호가 들어오면서 한 스캔 들어가면서 바로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PLA를 간단하게 끝내고 그 다음 PLB는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묶었는데 A 모드와 B 모드일 때 PLA가 not, 즉 동작하지 않을 때 계속 동작한다는 똑같은 조건의 타임 차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타임 차트 1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M1과 M2, 즉 A 모드, B 모드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만약에 더 앞서가서 생각해서 PLA를 비접점으로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PLC, 자, 시작도 아닌데 SSA가 1일 때, SSB가 0일 때 PBA와 또는 PBB를 눌렀다 놓을 때가 아니어도 바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에 반드시 M1이나 M2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또 누락시키면은, 빠뜨리면은 어떻게 되나요? 비정상적으로 동작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면은 자기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 즉 타임 차트 1번 문제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익숙해 있는 어떤 이런 형식을 가지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not, 즉 PLA가 동작하지 않을 때, 언제? A 모드와 B 모드가 동작 중일 때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LB가 동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 PLC는 뭐다? T1, 즉 A 모드 20에서 79까지, 그 다음 B 모드도 20에서 79까지를 동작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 PLD의 경우에는 자, A 모드 M1, 자, B 모드 M2, 자, T1 뭐다? A 모드 T2가 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 오타가 났죠. 그죠? 여기도 T2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PLD는 뭐다? 0에서 19까지. 그 다음 B 모드인 M2, T2에서 80에서 99까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레임을 짜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M1, T1, M2, T2를 약속했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가다가 동시에 잘못 짜더라도 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돼요. 그래서 실수할 우려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PLE에서 M1, M2에 대한 조건을 넣고 뭐다? PLD의 not, 즉 PLD가 동작하지 않을 때 PLE는 동작해라. 단 조건은 뭐다? A 모드와 B 모드의 신호가 들어왔을 때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5의 3일차 타임 차트 1번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항상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게 즐겁게 한번 우리 2일차 문제도 또 한번 타임 차트 2번 문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전체 우리가 66회에서 이제 지금 현재 75회까지 왔는데 76회, 7회, 8회 쭉 가더라도 타임 차트 2번 문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와 같이 응용 문제, 기출 문제, 예상 문제, 기초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누구나 다 전기기능장 이 PLC의 벽을 쉽게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